자, 인사 같이 하십시오. 예.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숲 TV 만남.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아주 반가운 초대 손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주임 교수이시고 사단법인 더불어숲 이사이시며 이 시대 최고의 노동문제 전문가이신 하종강 선생님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하종강 선생님의 양력을 여러분 보셨겠지만 너무 화려하셔서 어떻게 호칭해야 될지를 참 고민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원하는 호칭? 아니요, 그 호칭 얘기가 나와서 얘기했고요. 예. 그러니까 성공회대학교는 오래전부터 제가 오기 전에부터 모든 구성원을 선생님으로 호칭하자 이런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전임 교수도 있고 시간 강사도 있는데 다 교수님이라고 그러기도 뭐하고 강사님이 이렇게 부르기도 그렇잖아요. 예. 교직원이나 이제 전임 교수나 비전임 교원을 다 그냥 선생님으로 호칭하자 이런 결정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 학교기 전부터. 예, 그렇군요. 제가 왔을 땐 이미 그 결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억을 많이 못 하더라고요. 근데 외부에 나가면 성공회대학교는 그런 결의를 한 적이 있다면서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런 외부 인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재정 신부님 모셨을 때 재정쌤으로 했잖아요. 그게 예. 바로 그 스토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칭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정의를 해주셔서 편한 마음으로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양력에서 보셨습니다만은 우리 하종강 선생님은 상당히 많은 저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요 두 개를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자, 클로즈업 한번 부탁드립니다. 요게 최근에 가장 나온 거고, 요건 전에 2007년에 나온 책인데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요 두 권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고 인터뷰에 참고를 했습니다. 근데 책을 이게 저자 입장에서는요 가장 예. 두려운 독자가 누구냐 하면 이렇게 예. 사인 받으러 나올 때 이렇게 여러 페이지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보니까 이게 한 몇 군데를 접으셨어 여기 읽다가 질문지 예. 질문지 뽑으려고. 이렇게 여기 뭐 아래 위를 다 접었네 막 수십 군데를 접었거나 여기 견출지 붙여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긴장하는 독자인데 너무 열심히 읽으셨네.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여러 군데를 접으신 거야 이거? 이게 그래서 요거는 진짜 이 시대에 여기 예, 밑줄까지 노동 다 이야기인데 그려서 제가 보기엔 읽으셨네. 노동 교과서 같아요. 이 얘기는 좀 이따 또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하종근 선생님 인터뷰할 때 고민이 컸어요. 이거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될까? 그러다가 바로 이 책이죠. 이 책에서 제가 이소선 어머님 인터뷰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종근 선생님이 전태일 문학상을 받으셨잖아요. 예. 그때 소감이 여기 실려 있어요. 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기억하시죠? 자세히 기억 못해요. 근데 그 감은 예, 기억하시잖아요. 94년이었으니까 그게 벌써. 예, 근데 그때의 그 어떤 순수함과 감수성 그걸 좀 떠올리시면서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 책을 한 40명 정도 인터뷰하고 쓴 책인데요. 선정할 때 기준이 뭐였냐 하면 옳은 일을 위해서 뭔가 자신을 희생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출세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그 경험으로 유명해지지 않은 사람 이게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유명한 사람이 없고 유일하게 이소선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전태일 추모일이 다가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전태일을 많이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담병호 위원장 같은 분이 여기 빠진 이유는 그분은 굉장히 그 운동의 중심에 서셨잖아요. 그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보면 이렇게 주변에서 같이 고통받았지만 그게 평생 그 사람에게 짐이 됐고 그 고통을 통해서 뭔가 세속적인 이익을 본 적이 없는 사람, 이게 선정 기준이었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없었고 이소선 선생님만 유일하게 유명한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굳게 마음 먹고 녹일 챙겨서 그날 뵈러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억하는 아들의 최후의 기억을 가장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그걸 내가 지금 또 설명하면 피가 다 거꾸로 돌아서 한 일주일 잠을 못 잘 텐데 그래도 꼭 얘기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걸 뻔뻔하게 네 기다렸다가 그걸 다 녹음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집에 와서 이걸 그때는 요즘처럼 뭐 자동적으로 풀어쓰는 앱이 없었기 때문에 한 3시간 인터뷰하면 9시간 정도 걸려서 이걸 풀었었어요. 근데 제가 인터뷰 도중에 화장실을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이소선 선생님이 같이 방문했던 전태일 기념사업이 이형숙 간사한테 귓속말로 뭘 물어보신 게 거기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녹음되는 걸 모르셨던 모양이에요. 야, 너 어떻게 요즘 밥은 먹고 사냐? 내가 미안해서 사무실 못 간다. 그러니까 전태일 기념사업회를 전태일 어머니가 미안해서 못 오신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형숙 간사를 그 다음 주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활동비 제대로 나와요? 그랬더니 6년 동안 제대로 나온 달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야, 그러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얘기네.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때 민주노총이나 정교조가 생긴 지도 한참 뒤였는데 전태일 기념사업회 현판이 그 창신동에 허름한 이제 반지하 연립주택에 그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노동운동의 수준이 전태일 기념사업회를 이 정도로밖에 유지하지 못하는 게 우리 수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 전태일 기념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번듯하게 멋있게 지었습니까? 청계천에 있는. 예, 거기 수십 명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 사업을 지켰던 사람이 없었으면 지금 그 전태일 기념관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이영숙 씨를 제가 여기 와서 성공회대학교에서 만났어요. 공부하러 오셨더라고요, 여기. 그 내용은요, 네. 이 책 사셔서 이소선 어머님 꼭지 부분 보시면 잘 나오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오늘 이제 더불어숲이라는 이 공간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앞으로 또 있을 텐데 항상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볼 때는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사업을 지켰던 사람을 기억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가장 힘든 시기에 그 공간을 지켰던 사람들은 사실 지금 전태일 기념관은 없거든요. 거기 있는 수십 명이 다 훌륭하고 좋으신 분들이고 나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 힘든 시기에 그 사업을 지켰던 사람들은 거긴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하다못해 예. 경찰이나 군인도 다 선배들을 챙기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노동운동은 그런 게 없다. 이런 아쉬움이 저 책 볼 때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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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길었네요, 말이. 아유,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옆에 두 분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공동 진행을 해주실 우리 성공회대학교 최용묵 교무처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더불어숲 TV 3파 역할 하시고 늘 이렇게 힘을 실어주느라고 아주 고생하고 계십니다. 고생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늘 저희 그 프로그램에서 활력을 넣어주시는 우리 더불어숲 회원 그리고 유튜브 전문가 최우령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전문가 아니가 되게 거창하네요. 뭐 전문가 아닌가? 그 전태일 문학상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거 한번 여쭤봐야 돼요. 그 작품이 뭐였어요? 전태일 문학상. 그걸 찾아보니까 잘 없던데. 아, 그게요? 예. 무슨 이제 어떻게 타신 거예요? 전 이제 기록문학 부분에 수상을 한 건데요. 그때 이렇게 긴 제목이 좀 유행일 때예요. 나중에 욕 많이 먹은 스님이지만 뭐 여복의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 서경산 이런, 스님. 이런 제목이 유행일 때라 제가 그때 작품을 출품할 때는 그 마지막 날까지 망설이다가 직접 출력을 해서 제가 창구에 가서 접수를 했어요. 근데 이 굉장히 이게 두꺼우니까 접수하시는 분이 소설서 쓰셨군요. 그래서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냥 기록문학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이 땅에서 노동상담을 하며 산다는 것은 이렇게 붙였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제목을. 이게 그게 뽑히고 나서 아. 그때 심사위원이었던 윤구병 선생님하고 그 최원식 교수가 이런 제목을 아무도 안 들여다봐. 그래서 나중에 책으로 나올 때는
항상 가슴 떨리는 처음입니다. 이게 그 아. 단행본의 제목이었고요. 아, 그 중에 제가 쓴 부분의 제목은 너무 늦게 만난 사람들. 사실 그걸 왜 쓰게 됐냐 하면요. 제가 82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몇 박 며칠 동안 제가 나갔다가 와도 제 아내가 어딜 갔다 왔냐, 누굴 만났냐를 못 물어볼 때입니다. 그때는. 공안적인 어떤, 예. 예. 공개적인 시민단체 운동 때지 거의 없던 그런 아하, 시절이고요. 그 엄혹한 시절. 모든 활동을 숨어서 활동해야 되는, 뭐 5명짜리 소모임부터 몇십 명짜리 큰 조직이 다 숨어서 활동해야 되는 그걸 비합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몸에 밴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이미 그때 90년대 초반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 나는 이렇게 문득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럴 그래서 수도 있네요. 제가 짬날 때마다 만났던 노동자들 이야기를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타이핑으로 쳐서 하루에 한 장씩 일기처럼 갖다 줬어요. 이렇게 A4 용지에 출력을 해가지고. 그게 그냥 모인 겁니다. 그 이 전태일문 학상, 네, 그게, 그 기록이 그걸 이렇게 또 나중에 정리가 돼서 그냥 그걸 냈던 거죠. 서로 그런 얘기를 안 해야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냐하면 제가 그 이제 시절에? 수배가 되잖아요. 그럼 제 아내가 대신 잡혀가요. 그렇죠. 제 아내가 교직에 있었는데 수업 중인 교사를 교실에 와서 잡아가요. 진짜 기가 막힌. 그리고 사실 고문을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뭐 저는 3일 만에 굴복했지만 김그대 선배는 20 며칠 만에 굴복했고. 그렇죠. 근데 제 아내가 그때 제가 어디 있었는지 알았는데, 그러니까 고문당할 때 드는 생각은 다 공통적으로 빨리 기절했으면 이겁니다. 그런데 기절시키지 않고 고통을 가하는 게 또 고문의 기술이어서 그게 안 돼요. 근데 제 아내는 그때 저 대신 잡혀갔다가 그 지하실에 끌려갔다가 기절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기절하도록 말을 안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아이고. 부채감을 제가 사실 평생 갖고 삽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데 여기 내용 보니까 그 3일 동안 그렇게 고생하시고 온갖 고문을 당하신 게 후배가 선생님 이름을 얘기해가지고 예,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친하게 지낸다고. 지금도 친하게 지냅니다. 예, 예, 근데 예. 그게 관계론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할까 싶었는데 말 나온 김에 할게요. 그래요, 그러셔요. 예. 사실 저는 관계론을 책으로 접하기 전부터 이게 노동운동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잡혀갔냐 하면 저보다 먼저 잡혔던 후배가 정말 심하게 고문당한 끝에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근데 하정강 선배가 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잡혀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문을 모르고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사건 때문에 왔는지 모르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사건으로 잡혀온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대봉수사관들이 야 임마 여기 네가 물어보는 데가 아니라 우리가 물어보는데 죄는 지은 놈이 잘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지은 죄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뭐가 걸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대자보가 어떤 집회가 어떤 유인물이 걸린 걸까. 그래서 그게 3일 걸린 거예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그 수사관이 실수인지 고인지 야 임마 네가 어떻게 미리 알고 있어? 예언자야?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구나. 왜냐하면 후배들에게 미리 말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대학교에 신입생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념서클에 가입을 해요. 그러면 이제 4월 달쯤 되면 그때 유인물을 뿌리는 건 거의 목숨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신의 모든 인생을 포기하는 결단을 해야 가능한 일이고 그 남들 보는 앞에서 그 유인물을 집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행동인데 일단 그거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몇 월 며칠 몇 시 어느 건물 앞에 후배들 데리고 가 있어. 그날 몇 시에 유인물 옥상에서 뿌린다. 미리 말한 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아 그거구나. 그래서 하나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공범 수사가 끝나야 합방이 되니까 그 제 이름 말한 후배를 만났어요. 철장 안에서. 얼마나 실망하게 당했는지 양쪽 손목이 이렇게 새까맣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문은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시작하는데 수갑이 상처를 내니까 타올을 감거나 자기들 운동할 때 그 쓰는 도복 띠를 감아요. 그리고 그게 수갑을 채우거든요. 나는 그냥 껌껌 못했어요. 걔는 그냥 하얀 살점이 한 점도 없는 거예요. 새까맣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손목이 새까맣게 죽은 놈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왜 하필이면 내 이름을 얘기했냐. 그 사건 나 알고도 많잖아. 나 말고도 아는 사람.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첫 번째는
한참 막 고문 당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정강 선배는 지금쯤 감옥 가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부산 친구니까 생각 팍 나는 기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근데 그 말이 진실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도 한순간도 지금까지 그 후배를 원망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경험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예, 예. 그 두 번째 이유가 굉장히 더 중요해요. 형, 솔직히 지금 형님 학내 맡은 역할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본인에게도 가장 피해가 적고 조직에게도 가장 피해가 적은 사람을 계속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말을 하고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게 구원의 끈이었던 거죠. 그렇지. 근데 이건 모든 사람들이 같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막 수십 명이 생각나거든요. 그렇죠. 그 누군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저는 적합한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노동운동으로 가기 바로 직전이어서 학내 모든 일을 다 정리하고 문건 다 소각하고 아무것도 안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형 학내 맡은 역할이 없잖아.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송영수라는 후배예요. 그리고 한국 최초 일반 노조를 만든 친구인데 그 지금도 부산 가면 가끔 만납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그때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피오줌 며칠 동안 두더라고요. 그렇다고. 소변 보다가 깜짝 보니까 막 빨간 피오줌을 며칠 동안 누는데 아마 이제 콩팥과 관련된 무슨 장기의 질빛줄이 다 터졌겠죠 그때. 그래서 그로부터 한 20년쯤 뒤에 콩팥하고 간을 동시에 이식수술을 받고 겨우 살아났어요. 그래서 전 민주화운동 그 유공자 인정하는 그 절차에서도 제가 진술했고요. 그때 피오줌 누는 걸 내가 목격했다 며칠 동안.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제가 부산에 가서 그 후배 만났을 때 그 후배가 묻더라고요. 형은 그 일을 몇십 년 동안 계속 그때는 한 20년 좀 넘었을 때일 거예요. 그 20몇 년 동안 그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난 정말 나름 멋지게 답했어요. 난 철학이 바뀌지 않았거든. 그랬더니 후배가 피고 웃었어요. 근데 그 후배는 제가 3년 후배지만 사상적으로는 저를 지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그 70대 초반 학번은 이념에 의한 학생운동이 아니었어요. 대학은 자유와 진리의 광장임 이 정도 영탄조의 의무를 쓰는 시대고요. 우리는 이제 70년대 후반 학번부터 학생운동의 그런 이념적인 베이스가 이제 생긴 학번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배가 사상적으로는 저보다 훨씬 투철한 후배였는데 내가 철학이 바뀌지 않았거든. 이렇게 말했더니 피 굳더니 뭐라 그러다 하면 그런 거라면 나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그러더니 난 형에 대한 미안함 때문 같은 것이었어요. 아, 그때 그 말을 했던 거에 대해서 그 후배가 그때까지 3번을 결심했대요. 나 이 몸으로는 도저히 못한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 신장 투석을 2시간 동안 4번을 해야 돼요. 아주 어려운 동막신 일입니다. 투석이라고. 예. 그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 근데 사람이 그 신장 투석 해야 되는 사람들은 투석받기 직전 상태가 몸이 거의 그로기 상태가 되는 거라 전화기 하나 들 힘도 없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노동상담소 운영하면서 그 일반 노조를 조직한 거예요. 그 후배가. 막 그러니까 상담소 가보면요. 힘드니까 이렇게 막 얼굴을 이러면서 그 전화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3번을 결심했는데 항상 마지막에 그게 자기를 붙들었다는 그 거죠. 결심이라는 거는 생명을 근데 내가 이 몸으로는 더 마치겠다. 이상 이 활동 못 하니까 그만두겠다. 그 활동은 이제 그만. 네, 나 노동운동 이제 그만한다. 그리고 조직 다 정리하고 문건 소각하고 그러면 같이 활동한 사람들이 가서 말해야 되잖아요. 나 이제 그만두기로 했어. 그렇지.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야간 근무하는 노동자를 이제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면요 공장에서 야간 근무할 때 그 노동자들이 그 막 불빛이 찰나는 그런 철 구조물이 있는 그 공장을 배경으로 안전모 쓰고 안전화 신고 작업복 입은 노동자가 저벅저벅 걸어 나오잖아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아, 노동자가 세상을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 면회를 가면 일하다가 이제 그 노동자가 야간에 그 공장 조명을 배경으로 이렇게 걸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그 동료에게 말했다는 거죠. 나 이제 그만두기로 했다. 그때 아, 그러냐? 건강 잘 챙겨.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쭉 돌아서 오다가 돌아보면 거기 서 있어 그냥 그 공장을 배경으로 이렇게 서 있어 보는 거예요. 한참 와서 돌아보면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 후배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얼굴을 못 잊겠더라고.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자기 붙드는 건 사람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철학이나 이념보다 자기 활동했던 사람들의 관계가 자기를 이 바닥을 떠나지 못하게 붙들었다. 그래서 형에 대한 미안함 같은 거였어요. 그때 나 때문에 감옥 간 사람들, 나 때문에 고문당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게 날 지켜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이나 이념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 철학이 없으면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정말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면요. 철학이 바뀌어서 운동을 떠난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즉 같이 활동하던 동료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운동을 포기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이들도 대부분 학생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느 날 와서 그러더라고요. 학생회장 출마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면 철학이 바뀌어서 떠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근데 같이 활동하던 동료에게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해 떠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네가 언젠가 상처를 받게 될 거야. 그때 꼭 이겨라. 그래야 오래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 이제 둘인데 두 명한테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들이 활동을 시작할 때 뭐라 그랬냐면 운동권이라고 해도 인격이 완성태에 도달한 사람들은 아니거든. 그래서 반드시 상처 입히고 꼴사납게 구는 사람은 어디나 있어. 그때 꼭 이겨야 돼. 그래야 오래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면 아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넘겨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제 아이 둘 중에 한 아이가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아, 그건 내가 잘 알지 집에서 아빠를 보는데. 그래서 가서 활동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뭐 자기들이 예방 주사를 미리 맞아서 잘 견뎠다 뭐 얘기하더라고요. 예. 참 또 첫 번부터 아주 진지한 대화로 우리가 네. 들어갔습니다.